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이것 때문에 요즘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아마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혼란스럽고 이거 도대체 뭐야?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막막함과 불안함을 명쾌함으로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고교학점제, 대체 이게 뭘까요? 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요. 사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간단하게 딱 네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고교 학점제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공통 과목으로 기초 소양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바로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마치 대학교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선택한 과목에서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면 학점을 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학점이 총 192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랑 정말 비슷하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바로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물론 1학년 때는 다들 듣는 공통 과목 위주라서 비슷하겠지만 2학년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자 선택한 과목에 따라 옆자리 친구랑 저랑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시간표가 각자 다르니까 당연히 교실 풍경도 바뀝니다. 이제는 3학년 2반처럼 고정된 우리 반 교실에 쭉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시간마다 내가 신청한 과목이 열리는 교실로 직접 찾아가야 해요.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 교실에 계시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죠. 반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성적표도 확 바뀝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과목 성격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모두가 같이 듣는 공통 과목은요. 기존처럼 상대평가 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같이 나와요. 하지만 내가 직접 고른 선택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A부터 E까지 절대평가로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성취도 A 이렇게만 찍혀 나올 수도 있고 성취도 A의 1등급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 와, 이거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으시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5등급제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1등급이 상위 10%, 그리고 2등급이 그 다음 24%를 차지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이 32%로 가장 많고 4등급 24%, 5등급 10%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존 9등급제에서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 상위 몇 프로였죠? 11%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의 1등급은요? 상위 10%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최상위권으로 가는 문이 막 엄청나게 좁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좀 생소하죠? 이건 한마디로 학교가 우리 학생 절대 포기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책임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과목을 통과, 즉 패스하기 위한 최소 점수, 커트라인이에요. 현재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점수를 넘지 못하면 학점을 못 받고 미이수, 즉 페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미수, 페일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학교의 책임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보충 수업을 해주거나 과제를 내주는 식으로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대학의 계절학기처럼 방학을 이용해서 다시 들을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평가는 이제 양에서 질로 바뀐다는 것. 예전에는 단순히 몇 등급 받았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왜 그 과목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어.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과목 선택 기록, 즉 수강 이력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없는 심화 과목을 듣고 싶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찾아서 들었다? 그럼 대학은 이 학생은 정말 자기주도적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죠. 또 특정 분야의 과목을 꾸준히 점점 더 심화해서 들었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고 그걸 따라갈 학업 역량도 충분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가 모여서 저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강력한 포트폴리오,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강점과 관심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자율성이 커진 환경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려면 공부 이전에 사실 이 세 가지 능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없으니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요. 또 늘어난 선택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생기는 공강 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기 조절 능력이 결국엔 성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단순히 몇 등급이냐가 아니라 어떤 학생이냐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만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 변화를 불안함이 아닌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